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현대모백스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죠.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좋지 않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해주는 물량을 개인에서 받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시죠. 다만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금융투자에서 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자, 이들이 어디서 많이 물량이 들어왔죠? 바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에서 들어왔다라는 거는 요 구간입니다. 16일부터 21일에 거의 70억, 100억, 한 170억의 요 4일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의 매수 구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 라인이죠. 자, 요 4일이라는 구간 동안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도 요 구간에서 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금투의 특징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소위 말해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준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백스는요, 위험 상태예요. 투자 위험. 투자 위험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경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물량은 일부 털어냈다라는 거는 바로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여기서 쭉쭉 뽑아낸다라면 이제 거래 정지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요거예요. 현대모백스의 세력들이 매집을 했던 흔적은 뭐가 있죠? 자, 여기서 매집했나요? 아니죠.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의 세력들의 평단가 중심 라인이 한 대략 요 정도 되겠죠. 2만원 언저리 되는 구간에서 매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우리는 이 거래량을 항상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로봇주가 더 가져와야 되는데, 자, 오늘은 앞으로 로봇주의 일정, 자, 플러스 결국에 로봇주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일단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자, 머스크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에 판매된다. 자, 내년부터 판매된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나오는 거죠? 슬슬 시스템이 갖춰주면서 필요한 로봇의 부품들이 하나둘씩 매출이 나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는 로봇주들도 이제 방향이 바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누군가 어떤 종목에서는 계속해서 테마가 끝나가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과거 이제 2차 전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테마주와 테마주 아닌 진짜 종목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구독이 좀 눌려야 도움이 되셨구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정보 얻어 가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영상 시청해 주시다 도움이 되셨다라면 뒤에서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 매도 금지라고 한번 외쳐볼게요. 제가 웬만한 종목에서 매도 금지를 안 하거든요. 저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현대모백스, 현대그룹의 회사잖아요. 근본 있는 기업이라고 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환타짜 세력들이 장난을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금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댓글창 매도 금지 적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거래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거래원에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자, 실질적으로는 키움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자, 이 말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원이 바로 키움이다 보니까 요거는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농협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초반부터 매수를 좀 때려주고 꾸준히 유지해주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신한투자가 아니죠. 자, 아마 금융투자 쪽에서 농협 거래원을 이용해서 매수가 좀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농협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면은 요것 또한 좀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현대모백스의 재무 상태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우상향이 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년과 27년은 잠정치긴 하지만 영업이익조차도 계속해서 우상향이 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인데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로봇주 중에 핫한 종목 뭐가 있었죠? 슈림로봇. 슈림로봇은 어떤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적용되는 기업이 아니에요. 재무 상태를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한영도 적자이고요. 3월달에 뭐가 있죠?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라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도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과거에 우리 2차 전지 테마 때 어땠었죠? 너도 나도 중소형주들도요 2차 전지 산업 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자, EM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이게 결국엔 현재는 이제 거래 정지 상태죠. 근데 얘도 보시게 되면요 아마 22년도였던 것 같아요. 자, 저점이 4만원에서 16만원까지 단숨에 올라갔는데 테마를 올린 거예요. 실제로 2차 전지 산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일어나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의 특징은 유통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97%. 이 말은 대주주의 지배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한 이유, 굳이 지분을 많이 갖지 않아도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정말 좋은 기업은요 대주주 지분이 없다? 공격적 M&A가 들어오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최근에 휴림로봇도 보세요. 휴림로봇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얘도 유통비율이 93%고요. 최근에 대주주가 이제 매도한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지분율이 6%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4%가 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백스는 어떻죠?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자, 현대엘리베이터가 대주주입니다. 지분율이 무려 53%를 가지고 있고 매매 13%. 자, 모두 현대그룹과 연결되어 있는 근본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일단 유통비율은 45%예요. 45%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어떤 지배력이 약화될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유통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다 보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적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단은 투자 위험 상태이다 보니까 언제부터 투자 위험이 됐었죠? 제 기억으로는 요날이었거든요. 요날부터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차예요. 앞으로 5개의 캔들이 더 생겨야지만 투자 위험을 풀고 갈지 해지할지 판단이 되는 날인데 높은 확률로 투자 위험은 풀릴 것 같아요. 근데 투자 위험이 풀렸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죠. 이 상황이 오면 보통 경고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경고도 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경고도 10일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일수 기준으로 대략 한 15일 정도는 그 정도 쉬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어떤 로봇의 이벤트가 없죠. 앞으로 뭔가 치고 갈 수 있는 재료나 뉴스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로봇주가 쉬어갈 수 있다. 지금 현재 핫한 섹터가 뭐가 있죠? 자,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실제로 소부장애들이 좀 좋았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 태성, HBSP, 자, 네오셈도, 하나마이크론도 전부 다 반도체죠. 자, 테스. 그 나머지 종목도 뭐가 있었죠? 요거죠, 에코프로. 그다음에 삼성 SDI,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그러니까 요런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줬다. 근데 결국 2차 전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일단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가요 로봇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다. 결국엔 2차 전지가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로봇이에요. 미래 산업의 이제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아까 이거를 좀 보여드렸죠. 자,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부터 판매를 한다. 내년부터 판매를 하는 건요. 이제부터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자, 이 말은 실제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양산하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겠죠. 근데 아까 제가 휴림로봇 보여드렸잖아요. 휴림로봇 같은 기업들이요. 실제로 로봇 관련 매출이 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휴림로봇은 죽을지언정 우리 현대모백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왜 이런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매집이 안 들어오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느냐. 자, 이 구간이 나름 높은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갈 여지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자, 현대모백스가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이 거의 얼추 비슷하게 저점에서 터져졌어요.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 터져졌기 때문에 섹터가 대대 상승기에 왔는데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 시작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왔을 뿐이다. 이거를 이제 거래량이 아닌 거래 대금으로 한번 환산을 해서 봐볼게요. 자, 요건 이제 거래량인데 저 밑에는 거래 대금입니다. 어때요? 최근에 거래 대금 터졌던 거를 보시게 되면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자, 이 말은 세력들이 돈을 썼다. 근데 돈을 썼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요거에서 요거 올리고 끝내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자, 이런 큰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요 거래량으로 세력들이 과연 엑시트가 되느냐? 당연히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요걸로만 끝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원익홀딩스를 많이 보여드렸죠. 자, 원익홀딩스가 분명히 투자 위험까지도 갔었습니다. 다 투자 위험이 갔던 구간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부터 위험 구간 들어가서 위험 구간 풀고 그리고 나서 경고까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런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로봇 섹터가 강해졌던 시점, 트럼프의 행정명령 얘기가 나오고, 자, 여기서는 뭐가 있었죠? CES 일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정에 맞춰서 우리 로봇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자, 현대모백스는 엄연히 로봇주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모백스 주주이긴 하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되죠. 다른 로봇주들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SPG가 오늘 굉장히 부각을 받았어요. 얘는 역대급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어줬는데 얘는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감속기가 이제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액추에이터가 로봇에 들어가는 비중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죠. 많게는 50%까지도 쳐준다라고 합니다. 이 액추에이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감속기. 그래서 최근에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이 SPG도 그런 흐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테슬라 로봇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현대차 역시도 28년에는 3만 대 생산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현대모백스, 물론 현대차 그룹과는 관계는 없어요. 이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현대차 그룹과 현대모백스는 전혀 지분 관계도 얽혀 있는 게 없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현대차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HD 현대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그룹사예요.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이게 현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현대모백스가 속해 있는 현대그룹이 총 4개로 현대가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각각 과거에 이제 현대그룹사에서 모두 다 계열 분리가 된 거고요.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룹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현대가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대차와 엮여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겠죠.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기본입니다. 물론 앞에 현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테마로 엮을 수도 있어요. 현대 붙어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현대차랑 엮여 있구나 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알고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에서도 로봇을 양산하는 상황이 온다라면, 자, 현대모백스 어떤 기업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죠. 물류자동화. 물류자동화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죠? 투자 위험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언제 풀리느냐도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자, 요건 이제 공시 내용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요것도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자, 해제 요건을 보시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위 종목은 지정일 2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어느 특정의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된다. 이제 요 3가지 항목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자, 최초 판단일 2월 5일이에요. 요 날이 이제 10일째 되는 날이고요. 1번 항목에 판단일 T와 T-5일과의 종가를 비교하는 거고요. 자, 2번 항목 판단일 T와 15일 전날의 종가와 비교를 합니다. 자, 근데 각각 5일 전날은 29일 아직 안 왔죠. 자, 1월 14일이 15일 전날입니다. 그래서 각각
종가와 비교했을 때 5일 전날에는 60%를 넘으면 안 되고 15일 전날에는 10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부합하지 않아야 모두 투자 위험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항목은 최근 종가 중에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자, 이 말은요. 현재 기준 최고가가 언제죠? 종가상 최고가가 이제 예죠, 예. 현재 기준으로는 예를 넘지 않아야 투자 위험이 풀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이제 투자 위험이 풀릴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이 이후에 재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대로보틱스가 이제 IPO를 진행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가 또 로봇주 재료로서 일정 매매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일정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대로 좀 다뤄드릴 거고요. 또 있어요. 자, 요게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로봇 섹터들이 또 요것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일정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은 확인되는 대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제가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거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밌는 거 뭐가 있죠? 수익 나는 거죠, 수익. 자, 일단 예상 수익률부터 공개를 해드리자면요. 500%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느낌상 500% 갈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는 건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세력들도 올리거든요. 그 이유와 명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요. 실제로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진다. 어떻게 되죠? 예, 테마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주주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공시만 나와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00%가 넘게 가는 종목들이 등장을 하죠. 실제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얘가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1300%라는 상승을 보여줬고, 보시게 되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강력한 재료이자 테마였다라고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도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는데,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입니다.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는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 이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자,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이닉스의 유보율이고요. 하이닉스의 유보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00% 정도 되네요. 사실 대기업 치고 굉장히 작은 편이죠. 자, 다른 대기업입니다. 현대차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7200%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얼마 안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을 보시면요.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가 7200%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무려 75000%. 현대차보다 한 13배는 유보율이 높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은 유보율 몇 프로였죠? 75,000%. 자, 이 정도면요 사실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하면은 30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최소 2000% 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자, 500%면은 5대1이 가능하다라면 75,000이면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5대1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에 한번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돼요. 2대1하고 330% 왔습니다. 온코니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대1밖에 안 했어요. 3대1하고 300%. 자, 아까 대장주라고 좀 말씀드렸던
자,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자, 이 종목은 많이 했어요. 8대1 했습니다. 8대1하고 1300%.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죠. 2000%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요, 충분히 우리가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꼭 매수는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현대모백스 전량 매도하시고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자,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전재산 투자하세요? 아닙니다. 못해요.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원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거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죠. 자, 그런 종목 앞으로 영상을 통해 좀 추천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이 종목 그렇다면 우리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간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어요. 6개월? 이것도 사실 길죠. 애초에 이런 기간이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시작만 된다라면은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갔죠.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요? 왜 그렇죠? 자, 바로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도 현재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소재로 100% 보낼 수 있는 종목을요, 테마로 번지게 되면 1000%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들 역시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준비한 종목도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대박 한번 우리가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은 비추입니다. 비추천. 아시겠죠? 그래서 꼭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현대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뭐 선택적인 부분이라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공시 나오면 이렇게 가요. 점상으로. 애초에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 여기서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신기하게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죠. 이런 음봉에서.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거 그만하고요. 자, 우리는 이런 데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시원하게 먹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28일이에요. 자, 1월 28일이다 보니까 오늘 늦은 저녁에 아마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오늘 진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시간은 뭐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보내주세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정류장이 언제죠? 1월 29일 내일이네요. 내일에는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제가 늦어도 정규장 오후장에는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보신 분들은요, 꼭 내일 오후장에 진입을 해보셔라. 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좀 누르기 귀찮으신 분들은요, 자, 이거 이용해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요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텐데, 자, 요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은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바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 창에서 상단의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실 거는 두 글자, 우리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현대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현대모백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투자 위험 상태예요. 자, 위험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로봇 섹터들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종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로봇 2등주 뭐가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어요. 자, 얘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연기금이 계속 사주고 투신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 이제 투신과 연기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이들은 공매도도 하지 않고요, 한번 방향을 정하면은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편이다 보니까 이들을 신뢰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단타 성향이 좀 있는 그룹 기관 투자자이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죠. 심지어 금융투자는 공매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를 추종하기보다는 투신과 연기금이 확률이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자, 우리가 현대모백스 주주이긴 하지만 결국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의 흐름이 살아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혼자서 이런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앞으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매도 금지. 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 안 할 수 있도록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